이제 7.3장입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이고요. 여태까지 배웠던 위험도 해석 방법론이 설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미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위험도 기반 설계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다시 복습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험도 기반 설계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거는 위험 요소 파악이었죠. 얘는 언제 했냐면은 개념 설계를 한 다음에 기본 설계에 들어갈 때 배치도를 다 깔아놓고 이런 게 위험하겠다,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한다라고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하게 보자면은 하지드는 거시적인 측면, 전체적인 거란 거죠. 크게 봤을 때 대상 시스템의 위험도와 안전 설계를 검토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위험하다면은 안전 계층별로 위험도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웁니다. 안전 계층은 우리가 6장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6장이었죠? 그 단계별로 얘기했잖아요. 내재적, 본질적 안전 설계에서 애초에 위험 요소를 없게 설계를 하면 좋다. 그 다음에 공정 제어 시스템에서 위험 요소를 잘 제어를 하면 좋다. 거기까지 안 되면은 뭔가 장치의 상황이 평소랑 다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화재나 가스 경보나 압력 감압 등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실패하면은 누출이 일어난 거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고라고 볼 수 있죠. 누출이 일어났거나 화재가 일어났거나. 그러면 화재를 막기 위한,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설계, 시스템 그런 게 필요하고, 그것도 실패해서 화재가 너무 커졌다라고 하면은 비상 탈출까지 가는 그 안전 계층이라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기반한 설계에서 우리가 안전 계층별로 위험이 얼마나 되고 대비책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하지드고요. 여기서는 위험도를 직접 정량적으로 계산하진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 했었네요. 그럼 하지드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대상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니까 밖에 뭐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런 애들이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로, 정확한 시나리오는 아니고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환경 상황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주변 시스템과 이런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대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에 이런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꼭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면은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내내 얘기했듯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게 반드시 기본 설계에서 무조건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보다는 상세 설계에서 그걸 참고해서 반영을 한다.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지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에서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 시스템, 설계 자체의 위험이 있고, 그 외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건강 관련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위험 요인들이. 그럼 얘네들이 사고로 발전을 하겠죠.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냐? 뭐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은 역시나 자연에서의 영향이 있고, 그다음 자연으로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사람이 유발하는 그런 위험 요인, 그리고 뭐 그러니까 공정 자체 말고 그 주위의 어떤 유지 보수 시스템 아니면 지원 시스템에서의 문제, 공정 자체에서의 위험 요인, 뭐 그거를 공정을 뒷받침해주는 유틸리티들에서의 위험 요인, 그 외에도 위험 요인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길게 있습니다. 책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수업 자료 확인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용들 한번 잘 보시면은 요 카테고리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구나라고 예시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네들이 요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가이드 또 오타가 났네요. 가이드 워드라고 해서 우리가 지시어라고 하는데, 지시어를 던져주고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하지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시어, 뭐 예를 들어서 극한 기상 상황이 온다. 되게 폭풍도 세게 막 바람도 세고 파도도 세고 한 상황이라면은
외부적인 위험 요인이겠죠. 이때에 우리 해양 플랜트는 어떤 위험이 발생할 건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 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는 게 하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그러면 저런 지시어를 갖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지시어 하나가 던져졌으면은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운전 모드도 쓰고요. 여기 밑에 표가 예시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표시되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어느 지점이 어디냐 라고 하면은 뭐 그 소화 시스템에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해수를 빨아들이는 라인인지 펌프 뭐 여러 아까 디젤 엔진에 엮여 있는 펌프 2개 정도 굴린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인지에 따라서 잠재적인 결과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물을 빨아들이는 라인이 온도가 낮아요. 뭐 그때의 결과 펌프에서 물의 온도가 낮아요. 뭐 물이 너무 온도가 낮아서 얼어붙었다거나 그런 상황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어붙었다고 칩시다. 뭐 정상적인 작동 상황일 때 얼어붙는지 아니면은 펌프는 평소에는 안 돌고 있잖아요. 불이 나야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지해 있을 때 얼어붙는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이 있는지 여기 써져 있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 충분하지 않다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하지드에서 원하는 표고요. 하지드는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한 번에 하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노드라고 해서 세부 시스템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건 충분히 잘 쪼개가지고 이제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되고요. 전문가라는 거는 장치 간의 상호작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상호작용 얘기를 안 하더라도 문제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이 돼야 되죠. 책에서는 소화 시스템에 대한 하지드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에도 보여드렸듯이 지시어로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게 나왔다 라고 했어요. 어디가? 소화를 위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라인이 온도가 낮다고 됐어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될까요? 온도가 계속 낮으면 얼음이 껴가지고 이 라인이 막힐 거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껴가지고 라인이 막힐 수도 있다. 온도가 낮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 안전 장비는 온도를 재는 장비만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온도가 실제로 낮으면은 온도계가 온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정도의 안전 대책은 있는데 이게 좀 충분하지 않다면은 그쪽에 뭐 전기 히터를 넣어가지고 이쪽 라인이 얼 것 같으면 열로 녹여주면 되지 않겠냐. 얼음 녹이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얼음 녹이는 시스템은 근데 전기를 많이 쓸 거고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전기도 없는데 지금 비상정지돼갖고 전기도 안 만들 텐데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저 파이프 라인을 녹이기 위해 전기를 쓰는 게 괜찮나? 전기 시스템에 이게 좀 과도하게 용량이 걸리지 않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추가로 고민은 해봐야겠죠. 안전 시스템을 제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로 인한 영향까지 추가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6장 후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해주는 게 하지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4장인가요? 거기서 항상 하지드랑 쌍으로 그 다음에 붙어왔던 건 하좁이잖아요. 하좁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배관이나 배치도가 다 나온 상태에서 공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평소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하좁이었죠. 그래서 하지드는 개념 설계 안에서 배치도만 갖고 얘기하고요. 하좁은 기본 설계랑 아니면은 이후에 상세 설계가 나왔을 때 배관이나 전기 그런 게 다 배치가 나왔을 때 걔를 실제 위험도를 분석해서 수정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지시어 쓰는 게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 같이 그냥 온도가 뭐 어디가 낮게 찍혔다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하좁부터는 사고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를 정량화할 수도 있어요. 책에서 보면은 정확히 막 하좁은 언제는 정성적, 언제는 막 정량적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사실 하좁 자체가 정량적인 것까지 할 수는 있는데 바탕이 정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하좁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
시스템을 개선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하지드는 그냥 권고로 이런 식으로 하자 정도면 이제 하좁은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배웠듯이 하좁에 대한 지시어들은 공정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유량,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없거나 높거나 낮거나 뭐 원래랑 거꾸로 나온다거나 그런 식의 시나리오들을 서로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특정 변수가 어떤 상황일 때 이것들을 조합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조건을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때의 원인과 피해를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원인이면은 얼마나 빈도가 잦은지, 피해면은 그로 인한 공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책에서는 그 다음 장에서는 이거에서는 신뢰도 블럭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는데 필요한 하위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시스템이 책에서 드리는 소화 시스템 예제가 디젤 엔진으로 들어가는 펌프 2개랑 밸브 아니면은 외부 전원, 뭐 전기라든지 그런 걸로 돌아가는 펌프랑 밸브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물 빨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디젤 엔진 이 라인을 봅시다. 디젤 엔진 라인에서 얘가 디젤 엔진을 굴리고 펌프를 돌리고 밸브를 거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 셋 중에 디젤 엔진, 펌프, 밸브 셋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바닷물을 이 라인으로는 빨아들일 수가 없겠죠. 책에서는 펌프 1, 2가 지금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 둘 중에 하나까지 합치면은 넷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이 라인은 못 쓰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신뢰도 블럭도예요. 그 밑에도 정상 작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펌프를 디젤 엔진에서 서로 독립된 두 개의 라인으로 뽑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펌프 둘 중에 하나 고장나도 돌아는 가니까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앞에서 이거 챕터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50% 얘는 50% 용량이다 보니까 얘는 100%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병렬 연결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둘 다가 한 신뢰도 라인에 놓인 것로 그림을 그렸겠네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챕터 내용이 한번 잘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